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뚜백입니다. 오늘은 아수스사의 아주 따끈따끈하고 핫한 라이젠 세장과 RTX를 머금고 있는 아주 강력한 녀석을 들고 왔습니다. 제피러스 2021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앞서 노트북의 구매 동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먼저 찬찬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저처럼 고사양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노트북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고 알아봐야 했던 필수 만족 조건이라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1인 크리에이터, 소위 말하는 1인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썸네일 만들고 등등 혼자서 모두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뭐죠? 영상 편집. 일단 준수한 영상 편집의 성능이 나오게 세팅을 하려면 CPU의 성능이 매우 고사양이어야 되고 수준급의 그래픽 카드도 필요하면서 넉넉한 램 용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데스크탑이 아닌 노트북입니다. 무조건 고성능의 조건만 만족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성능도 낼 수 있으면서 그만큼의 고성능을 잡을 수 있는 쿨링 성능도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수스 제피러스를 지금 제가 한 2주에서 2주 조금 넘게 사용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이 사용 기간 동안에 제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피러스의 모드가 4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에코, 스포츠, 터보, 수동 모드인데 수동 모드는 매뉴얼 모드니까 제외를 시켜두고 고성능 모드 기준으로 인터넷 서핑이나 간단한 작업을 하다가 펜 회전 속도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최소 0rpm에서 최대 1400rpm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700rpm을 유지하면서 도는데 거의 무소음입니다. 아예 펜이 안 도니까 0rpm일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매우 이 노트북은 조용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이런 라이젠의 발열 관리가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노트북에는 써멀류 중에 가히 최상급이라고 불리는 리퀴드 메탈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왜 납땜할 때 납 녹이면은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납 액체 메탈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게 써멀그리스 대신에 이 리퀴드 메탈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거죠. 저희가 노트북 뭐 큰 거 안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잘 돌아가고 고장 잘 안 나오니까 내구성 좋고, 우리가 이런 당연한 것들의 조건을 걸고 알아본 후에 이 노트북을 구매를 했을 때 그 제품의 제조사가 사용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이미 다 잡아놓은 거, 이런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퀄리티 있게 하나하나 잡아놓은 게 이 발열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또 사용하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제피러스가 물량이 나올 때마다 소진된다는 게 처음 사용해보고 일단 소음 관리 면에서부터 느꼈던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만족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프로세서와 같이 일을 하게 될 그래픽 카드가 되겠죠. 영상 편집도 영상 편집이지만 저는 이 노트북으로 가끔씩 고사양의 게임도 즐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 이 노트북은 단순히 노트북이 아닌 메인 데스크탑의 역할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선택된 제피러스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 카드는 RTX 3060입니다. 게임을 돌려보니까 GTA 5 QHD 해상도로 당연히 풀옵션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롤 풀옵션 당연히 돌아가고, 콜 오브 듀티 워전 QHD 풀업도 돌아가긴 하는데 QHD 해상도라서 그런지 가끔씩 교전을 할 때나 특정 맵 구간에서 6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꽤 준수한 게임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조건은 메인보드의 확장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의 램을 16기가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영상 편집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같은 CPU를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16기가와 32기가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물론 게임 성능에 있어서 16기가에서 32기가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는 크게 성능 체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성능 향상 체감이. 아무튼 32기가 세팅을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아쉽게 제피러스에는 온보드 8기가 램이 박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2기가를 추가해서 총 40기가 듀얼 채널 램을 구성을 해주었고요. 스토리지 공간은 M.2, 그러니까 SSD 중에서도 제일 빠른 저장 장치인데 NVMe M.2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물론 M.2마다 다르겠지만 제피러스에 장착된 M.2는 초당 3600메가, 그러니까 1초에 3.6기가, 더 쉽게 말하면은 1초에 영화 한 편을 그냥 읽어줄 수 있는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녀석이 512기가짜리를 총 2개 달아주고요. 그래서 토탈 1테라로 구성을 해줬습니다.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고 외장하드에 그 업로드한 영상은 따로 보관을 해주면은 부족한 용량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무게와 두께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노트북을 밖에 들고 나갈 일은 자주 없긴 한데 제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은 가끔씩 들고 나가야 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더군다나 노트북을 산다는 건 어느 정도 휴대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사양의 무게의 마지노선은 2kg 미만을 만족해야 됐습니다. 제피러스의 경우에는 1.9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콜 오브 듀티랑 배그 같은 그런 고사양 게임이 QHD 해상도로 돌아가는 스펙이고, 노트북이라면 이 안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좀 밖에 보이는 키보드 이런 외 저거 디스플레이 뭐 다 탑재가 됐을 텐데 이 모든 걸 탑재하고도 2kg가 안 되는 1.9kg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그 다음은 화면입니다. 디스플레이. 내가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상 눈으로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보게 될 디스플레이.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만족감과 불만감은 디스플레이에서 갈리게 된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알아보면서 잡았던 최소 조건은 sRGB 100% 이상의 색 재현율. 주사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고사양 노트북들은 뭐 한 120Hz 이상 기본적으로 나와주더라고요. 아무튼 이 제피러스에 탑재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스펙은 QHD 해상도에
165Hz 주사율을 지원하면서 sRGB가 또 아니고 그 위에 훨씬 높은 광색 영역 DCI P3를 100% 지원합니다. 100%. 근데 이거를 저는 약간 뻥 스펙이 아닐까, 과장된 스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뒤에 또 자세히 읽어보니까 팬톤 디스플레이 인증까지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기대하면서 이렇게 딱 켜봤는데 디스플레이는 기대를 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켜봤을 때 디스플레이에만 만족감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리를 조금만 이렇게 잠깐 들어봐도 스피커의 출력이나 음질이 느껴지실 텐데 이 제피러스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키면 여러분 이렇게 제피러스 부팅 그래픽과 함께 부팅 사운드가 재생이 됩니다. 과하지 않고 이게 그래픽이 되게 심플해서 이런 세심한 또 퀄리티 또 챙겨주니까 너무 만족스러웠고, 사운드 재생될 때 그 스피커의 출력감이 잠깐 사이에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먼저 조건 검색을 걸어둔 조건은 위와 같았고, 이 사양을 맞추다 보니까 제피러스가 선택이 되었고, 이 제피러스가 선택되다 보니 저에게 뜻밖의 만족을 주었던 옵션들이 또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간략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스피커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저는 이 부분을 크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노트북도 태블릿도 핸드폰도 모두 같이 모바일 기기의 크기와 무게 조건 한계로 인해서 스피커는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만든다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제피러스 노트북 스피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화면 이렇게 꺼놓고 스피커로만 사용해도 될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이 제피러스 스피커는 청음을 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이런 퀄리티가? 약간 이런 느낌. 고용량의 배터리에 고사양을 모두 탑재하고도 무게가 1.9kg대여서 스피커 쪽에서는 무게 다이어트를 좀 피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스피커는 정말 횡재한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좋나 알아보니까 6웨이 스피커, 그러니까 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단 2개는 서브우퍼로 작동을 하고요. 위에 4개는 이제 고음이나 중음 영역을 받쳐주는 역할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 제피러스를 사니까 덤으로 얻은 뜻밖의 아이템은 지문인식입니다. 윈도우 헬로우라고도 하죠. 전에 쓰던 노트북은 지문인식이 없어가지고 켤 때 또는 절전을 해제할 때 이렇게 키보드 쳐가지고 엔터 탁 눌러가지고 이렇게 잠금 해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잠금을 맨날 해제를 했었는데 이건 말은 뭐 안 해도 아시죠? 지문인식 속도가 느리던 빠르던 지문인식은 언제나 편리합니다. 그렇다고 제피러스의 지문인식 속도가 느린 건 또 아니고요. 뭐 한 요정도? 그 다음 덤으로 얻은 것은 100W PD 충전입니다. PD 충전이 가능하면 얼마나 이게 생산성이 늘어나고 편리해지냐면은 이렇게 크고 무거운 어댑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뭘로 충전하느냐? PD 충전이 가능하니까 PD 충전기로 충전을 하겠죠. PD 충전기가 그럼 얼마나 하느냐? 요만합니다. 지금 제 얼굴이 커가지고 이게 작아 보일 텐데 아무튼 이게 PD 충전기입니다. 네, 요만한 것만 들고 다니면 여러분 이거 노트북 계속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얘는 이거 뭐야 이거 얘는 200W고 얘가 100W니까 딱 절반인 수준인 거죠. 근데 100W라고 해도 아이폰 11 프로에서 처음 나온 그 고속 충전기 있죠? 그게 18W 정도 되니까 100W면 정말 엄청난 전력을 뿜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사양 작업 막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어댑터를 설정을 할 때 만약에 얘가 150W를 소모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만약에. 근데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맛을 남겨서 얘가 150W를 먹으면은 얘는 200W로 설계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원리예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고사양 게임 노트북에서 PD 충전은 사실 좀 지원을 한다는 게 드문 편인데 제피러스는 그냥 PD 충전도 아니고 무려 100W PD 충전을 지원을 해주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건을 샀는데 뜻밖의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기능들이 있는 것은 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전에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PD 충전기 요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요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준또 스토어, 제가 운영하는 스토어 링크를 밑에 걸어둘 테니까 거기 판매하고 있는 100W PD 충전기예요.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 그 다음은 에리고 리프트 힌지와 앞서 말씀드렸던 리퀴드 메탈입니다. 이것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쉽게 에리고 리프트 힌지는 그냥 화면을 열게 되면 저절로 키보드 부분이 좀 이렇게 들려가지고 하단 밑에 흡기구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고 키보드 각도를 조금 더 이렇게 들어서 냉각 성능과 타이핑 자세를 편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게다가 이것 좀 다 지원하는 178도로 꺾이는 힌지 범위. 근데 얘가 180도가 지원이 된다 해서 그냥 뭐 똑같겠지 라면서 이렇게 딱 제껴봤는데
네, 한 189도 정도는 제껴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땅바닥에 탁 붙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퀴드 메탈은 써멀류 중에서 가장 최상급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패드입니다. 전에 제가 사용했던 노트북들은 터치패드들이 가로로 긴 형태는 있었으나 세로로 긴 형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스크롤을 이렇게 할 때나 창 이동을 이렇게 할 때 좀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현재는 아주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작업이 편안하다는 거죠. 터치패드가 정말 맥북 크기만 해서 마우스를 뭐 딱히 휴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터치패드로 작업이 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예상했던 성능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세서 성능입니다. 제가 전에 i7 8750H라는 CPU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만 돼도 나는 좀 충분히 고사양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CPU의 성능은 이 이상으로 알아보긴 했지만 드라마틱한 성능 변화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피러스에 달려있는 이 라이젠 세잔 5800HS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실사용에서도 체감이 될 정도로 차이가 크게 느껴져서 어느 정도 성능인지 알아보다가 벤치마크 점수를 보게 됐는데 노트북들 i9보다 훨씬 성능이 앞서고 데스크탑 라이젠 3700X랑 대등한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근데 라이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었네요. 그 다음 뜻밖의 얻은 거 배터리 타임. 정말 이 배터리 타임은 핸드폰의 배터리 지속시간만큼이나 노트북도 배터리 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통 게임 노트북들이나 고사양 스펙의 노트북들을 보시면은 높은 전력 소비율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 짧게는 1시간도 못 넘기는 노트북들도 많고 길어봤자 2시간 전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는 노트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이밍 노트북 또는 뭐 작업용 노트북 같이 뭐 이렇게 고사양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배터리 타임은 보통은 이렇게 포기를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 저도 이번 제피러스가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해도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당연히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고 8코어 16세대 RTX 3060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아무리 배터리가 뭐 91W 뭐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갔다 한들 뭐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실사용에서 밝기를 100%로 설정을 하고 쭉 사용을 했는데 밝기 100%에서 실사용 시간이 무려 4시간이 넘게 나왔습니다. 뭐 정말 길게 나올 때는 6시간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배터리 타임이면 정말 웬만한 저전력 울트라북보다 잘 버티는 겁니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저전력 CPU를 탑재하고 있는 뉴맥북이라고 있는데 뉴맥북이 한 3시간 반 4시간 가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스펙이 4시간을 넘게 간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으로 충전을 하듯이 C타입 포트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충전을 지원하는 PD 충전도 최대 100W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와 전원부 시스템에 있어서는 정말 뭐 하나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뜻밖의 얻은 거 마지막 와이파이 6를 얘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뭐 크게 체감으로 제가 다가오진 않는데 빠르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향후 나중을 생각해봤을 때 조금 더 이득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긴 있겠죠. 자, 일단 구매 동기를 이렇게 살펴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노트북을 제가 실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좀 더 이렇게 간략하게 간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장점부터 첫 번째, 성능이 좋고 가볍다. 1.9kg라서 막 가볍진 않죠 당연히. 근데 성능 대비 무게가 정말 너무너무 가벼운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외장 그래픽도 없고 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2.3kg가 넘어가는 노트북들도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외관, 내관 모두 예쁘다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로 아무튼 예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에 이렇게 그램처럼 단정하고 단아하게 예쁜 뭐 이런 화이트 톤의 깔끔한 단정한 스타일을 굉장히 원했었는데 제피러스는 터치패드도 막 널찍하고 키보드도 뭐 깔끔 단정하게 백라이트도 화려한 막 RGB 컬러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 말고 화이트 백라이트를 딱 이렇게 적용해서 이게 얼마나 보기 더 좋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WQHD 165Hz DCI P3 100% 팬톤 인증 디스플레이. 자, 말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웅장해지고 약간 든든해지는 그런 기분이 아니신가요?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주시하다 보면 눈이 아프게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는 색상이 과장됐다는 그런 뽕 스펙의 디스플레이일 수 있는데 보란듯이 나 진짜 DCI P3 100%야 라고 어필하듯이 당당하게 팬톤 인증을 받았고 165Hz의 주사율은 게임할 때 뿐만이 아니라 문서 작업을 할 때 뭐 웹서핑 할 때 화면 전환을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보여주니까 눈이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를 지금 이렇게 봐도 픽셀도 안 보이고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다음 네 번째, 스피커.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바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확장성. 폭넓은 포트 구성이죠. 아까는 메인보드의 확장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놈이 좀 웃긴 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스펙에 비해서 정말 얇은 편이고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인가에서 무게에 대한 다이어트를 뭐 하거나 이렇게 뭘 좀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원가 절감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배터리 용량도 노트북 중에서 제일 큰 걸로 챙겼습니다. 포트 구성도 지금 보시면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두께가 얇아서 노트북 그 키보드 눌리는 그 거리를
스트로크라 그러는데 노트북 키보드 스트로크 거리를 좀 늘렸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노트북 스트로크 길이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K470 키보드보다 스트로크가 좀 더 깊은 느낌입니다. 웃기지 않나요? 자, 장점 또 6번째, 준수한 발열 성능과 쿨링 소음 수준. 저는 이 노트북을 사용해본 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계속 이렇게 돌려보면서 정말 이 정도 수준이면 소음 때문에 문제된다는 말은 절대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쓰던 노트북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전 지금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작업을 하는 중이라면 팬 소음이 뭐 저소음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상황에서 팬이 0rpm이에요. 거의 무소음, 그러니까 팬리스 정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 큰일 났다, 이거 팬리스 제품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팬리스는 또 아니고 아무튼 그만큼 조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장점 7번째, 손쉬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메인보드와 합판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원래 이렇게 고성능인데 가볍고 얇은 노트북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최대한 얇은 두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트북 안에 빈 공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노트북 내부 설계를 할 때 향후 업그레이드에 대한 뭐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물론 고려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고려하지 않고 제일 최선적으로 디자인의 목적이 뭐냐면은 안에 빈 공간을 줄여서 이 노트북을 최대한 얇고 가볍게 만들겠다가 최우선의 디자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일단 우리는 이걸 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램이나 SSD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슬롯이 키보드 밑에 쪽에, 그러니까 메인보드 이렇게 있으면은 램이 여기 있고 키보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 램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 메인보드를 떼서 뒤집어서 이렇게 램을 바꿔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제피러스는 제가 이 램이랑 M.2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열어보니까 램이랑 SSD 모두 확장하기 정말 좋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화판만 열면은 손쉽게 이렇게 제거 또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디자인이 돼 있는 거죠. 장점은 그럼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그럼 다음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단점인데, 첫 번째, 웹캠이 없습니다. 저는 웹캠의 활용도가 뭐 1도 없어가지고 크게 와닿진 않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이것도 사용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판만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직접 손으로 닿는 팜레스트 부분이라고 하죠. 여기 쉽게 말해서 키보드 상판과 밑에 이런 데는 전부 다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각도 이상한 곳에서 보게 되면은 풀메탈 바디 노트북에 비해서 그 소재 질감에서 오는 차이는 좀 고급감을 떨어뜨리긴 합니다. 이 디자인을 이렇게 깔끔하게 못 뺐다면 좀 큰일 날 법했을 법한 그런 느낌?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포트 구성을 저는 조금 그냥 맥북처럼 썬더볼트만 구성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추가하더라도 랜선 포트만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랜선 포트가 노트북 옆면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은 뭔가 옆에 디자인 완성도를 랜선 포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 깎인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거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다 얌전했는데 자기 혼자 하고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그런 랜선 포트의 느낌. 아무튼 이게 랜선 포트가 있으면 좀 옆면이 좀 이렇게 좀 두꺼워 보이고 좀 투박해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마 썬더볼트 허브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랜선 포트가 없었으면 좀 더 이뻤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제피러스 노트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아무튼 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배경이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사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 지금 또 학교를 또 다니고 있습니다. 복학생이죠. 저번 주에, 그러니까 3일 전에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너무 리뷰를 하고 싶었던 이 제피러스 노트북을 또 리뷰를 하게 된 거죠. 시험기간에 이거 리뷰하고 싶어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랜만에 리뷰를 이렇게 업로드하고 나니까 좀 감회가 새롭긴 한데 앞으로 시간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자주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업로드 좀 자주 해주세요, 언제 업로드 돼요,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자주 보이는데, 물론 이런 댓글이 안 보이게 제가 잘 업로드를 하면 좋겠지만 정말 저도 지금 하고 싶은 리뷰들이 공책에 정리를 해두는 만큼 진짜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아무튼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준토백이었습니다.